위증교사 사건 재판, 큰 사건에 같이 붙어가지 않으니까 빨리 결론이 날 수 있겠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8일날 잡혔던 재판 있잖아요, 연기를 합니다. 저는 이 절차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게 야당 대표든 누가 됐든 간에 누구라도 여지없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법원이 이재명 대표 앞에서는 좀 작아지나?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양은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위증교사 사건 재판, 마침 이제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상황과도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그 재판 내용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증교사는 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주목이 됐었어요. 이거 잘하면 총선 전에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기소된 사실, 그러니까 범죄 사실, 그게 좀 간단해요.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 위증이라는 거는 허위 증언이잖아요. 2018년도에 기소가 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거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증인한테 부탁, 지시, 종용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이 위증교사는 그렇게 진술을 부탁받은 그 김진성 씨, 이 사람이 나 위증한 거 맞다, 그렇게 자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 대표가 부탁 안 했으면 내가 위증할 일 없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왜 증언을 했겠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신속하게 결론이 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 이게 한 덩어리가 있고, 위증교사, 이게 사실 원래 이 큰 덩어리에 뭉쳐질 뻔했어요, 같이 눈덩이처럼. 그런데 이 김진선 씨 중에서 난 따로 해달라, 나는 저 사람들하고 상관없으니까 대장동, 백현동하고 따로 해달라 라고 해서 재판부가 이 사건은 분리심리하겠다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그러면은 저 큰 사건에 같이 붙어가지 않으니까 빨리 결론이 날 수 있겠네 했던 게 바로 이 위증교사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 집행유예도 포함이 되거든요. 집행유예 이상 확정이 되면은 의원직 상실이 되고 피선거권 제한, 다음 대선 총선 이런 데 나갈 수 없는 법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가장 최근의 재판이 지난 12월 11일 재판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에 유동규 씨가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위증교사 공범 김진성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면서 재판 빨리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변호인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시간 끌게 하면서 기록을 더 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김진성 씨한테는 너무 위협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1월 8일 날 본재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에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이 있고 공판 기일. 준비기일은 본인이 안 나와도 돼요. 변호인하고 이렇게 재판장하고 검사하고 나와서 쟁점 정리하는 그런 때거든요. 본재판이라고 하는 이 공판기일은 이제 본인이 직접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가 직접 나와야 되는 날이 이제 1월 8일이었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 하나, 이날 김진성 씨는 아예 재판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사실 언론 보도에서 주목이 안 됐었는데, 김진성 씨가 검찰이 증거로 제출을 하는데 동의한다, 그런 거예요. 기록에 나오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 공소 혐의를 인정한다 하고 증거를 동의한다는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었냐면요, 김진성 씨는 다음에 다 그냥 서중조사하고 바로 종결해서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그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재판을 아예 끝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다 자백하는 입장에서는 일일이 증인신문하고 그럴 거 없거든요. 그냥 재판 시작한 날 끝내버려도 됩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 재판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죄를 다투는 입장입니다.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하지 않았다, 내가 위증교사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만약에 1월 8일 날 사건 선고가 만약에 김진성 씨에서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표는 본인이 무죄를 다투더라도 이거 거의 재판 끝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김진성 씨가 집행유예가 난다, 그러면은 그거를 교사한 이 대표가 그거보다 가벼운 형이 날까요? 그렇게 어렵겠죠. 그 정도로 지금 김진성 씨가 언제 판결이 나는지, 그리고 내용이 어떻게 나는지를 정말 중요한 재판인데, 그 결과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지금 가깝게 다가온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지난달 11일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지난 2일날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자체를 보면은 정말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치 테러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 대표는 이 정치 테러의 범죄 피해자인 거고 쾌유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거하고는 별도로 제가 이 절차상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난 2일날 일어났죠. 그런데 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기존에 그 8일날 잡혔던 재판 있잖아요. 그거를 연기를 합니다. 그 뒤에 1월 9일날은 대장동 재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기일을 추정은 뭐냐면 추후 지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른 날을 이제 공판 준비 기일로, 그러니까 본인이 안 나와도 되는 날로 그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원래 1월 8일 날 예정돼 있던 위진교사 사건, 그게 지금 1월 22일로 미뤄졌고요. 1월 9일 날 잡혀 있었던 대장동, 백현동 잔뜩 붙어 있는 재판 있잖아요. 그거는 추후 지정, 언제 이 대표가 다시 나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정도 상황이 났는데 재판부가 당연히 재판길 미뤄질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절차가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이렇게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렇게 기일을 변경을 한 시점이 의료진이 뭐 이 대표 상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브리핑을 한 시점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이 대표 측에서 먼저 저 이런 일로 이렇게 다쳤습니다, 진단서를 내든지 아니면은 기일 연기 신청서를 내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판 기일을 연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아직까지도 조금 의문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법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청을 받아서 신청에 대한 답을 하는 곳이지 먼저 나서서 직권으로 그렇게 어떤 조치를 많이 취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래서 법원에 나갈 일인데 못 나갈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신청서 냅니다. 신청서 보고 법원이 판단을 해요, 이게 맞는지.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판부가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렇게 직권으로 이 날짜 변경을 해준 게 위법은 아니에요.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형사소송법 270조에 보면은 재판장의 직권 또는 뭐 검사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그 유동규 씨 교통사고 났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유동규 씨가 대장동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었거든요. 교통사고 나니까 유동규 씨 신청 들어오기 전에 이 재판부가 앞장서서 직권으로 변경을 해준 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뭐 이때도 신청이 없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도 이게 굉장히 조금 찜찜한 게, 어떤 형평의 측면에서 만약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재판에 걸렸을 경우에도 재판부가 뉴스에서 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뉴스 보고 이렇게 변경을 해줄 건지, 이게 굉장히 좀 의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법원 내부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 굳이 이렇게 재판부가 빨리 움직이냐? 뭐 신청서 들어오기 기다려도 되고, 만약에 오늘 8일까지 신청서 안 내면은 그날 가가지고 피고인 불출석했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불출석 사유는 지금 뭐 정당한 사유로 가만히 들 만한 이유잖아요. 그러면은 불출석 처리하고 다음 공판기일로 미루면 된단 말입니다. 왜 굳이 재판부가 신청서가 들어오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뉴스 보고서 그렇게 직권으로 연기를 해줄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이게 좀 약간 찜찜하게 남는 부분이고, 이게 사실 어떤 절차상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나도 이재명 대표처럼 재판부가 알아서 연기해주면 안 되냐, 나 그 뉴스에 났던 그 사고의 주인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나, 그게 우려가 되는 그런 지점인 거예요. 물론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충분히 인지상정으로 가만히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다른 일반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원이 해오던 절차하고 따졌을 때 이게 이렇게 해줘도 되는가, 그런 의문이 굉장히 좀 찜찜하게 남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법원이 실제로 공정한 거 못지않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가 미리미리 서두르는 것보다 이 서두르는 과정이 어떻게 보일지도 한 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재판 지체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 이번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연기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1월 22일이 됐어요. 근데 1월 22일 그 즈음에 이 대표가 근데 저기 지금 아직 몸 회복이 안 됐거든요. 신청서 내면 그때 또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또 연기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사실 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총선 전의 1심 결론 이거는 또 힘들어지지 않나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건뿐만 아니라 판읽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봐온 장면들, 말씀드린 장면들만 모아봐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왜 법원이 이재명 대표 앞에서는 좀 작아지나? 그런 걱정이 좀 드는 거예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재판, 최악의 재판지체라고 하는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있죠. 그것도 2주에 한 번 잡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납득을 못 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될 때 기각 사유 중에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겠다. 이러면서 영장 기각했잖아요. 물론 이 사유가 다는 아니지만은 가장 논란이 되고 비판이 컸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은 정당 대표 아니었으면 구속됐겠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지금 이 대표가 이제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나서 당대표까지 된 것 자체가 이거 방탄 아니냐. 그 많은 분들이 의심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당의 대표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 이거는 그 방탄의 의심에 날개를 달아준 거 아닌가요? 법원에 인정해준 거 아닌가요? 정당 대표니까 증거인멸의 염려 적네. 정말 진짜 판사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어도 이거는 쓰지 말았어야 될 사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신분에 따라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다르게 판단하고 이 정당의 현직 대표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라고 법원이 아니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정말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이 재판 연기도 신청서도 내기 전에 진단서도 내기 전에 해주는 거를 보면은 법원이 너무 이 대표 앞에서 저자세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자,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누구라도 여지없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야당 대표든 누가 됐든 간에 다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법원의 태도는 상당히 저는 지금 우려스럽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시대가 시작이 됐고 조희대 대법원에 앞으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새로 바뀐 법원에서는 판사들의 태도도 조금 달라질지 주목할 부분입니다. 자, 오늘의 판읽기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더 흥미로운 재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